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과거 중앙선관위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선관위 공무원들의 출신 지역과 유공자 가산점 수혜공무원 전수조사를 촉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방송 후반부에는 원로 언론인인 류건일 전 조선일보 주필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 의혹 스캔들과 관련해 한국 언론의 행태를 비판한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밝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중앙선관위에 근무한 공무원 출신이고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방송을 통해 몇 차례 배명수 대표의 SNS 글 등을 통한 선관위 내부 문제, 선관위의 어떤 구조적 구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순알TV를 쭉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배명수 대표의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내부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많은 국민들이 선관위의 선거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과 논란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정보를 제공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배명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권 인수위는 선관위 공무원 출신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관위의 유공자 가산점 공무원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 호남지역 공무원이 선관위 핵심을 다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또 선관위의 5.18 가산점 공무원이 엄청 많이 근무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영남 출신 선관위 공무원은 숨도 못 쉰다는 말도 나온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선관위 내부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이 한다면 뭔 소리 하겠지만은 배명수 대표는 과거에 본인이 선관위에 근무했고 선관위 사정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잘 아는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선관위에 대해서도 비록 떠난 지는 꽤 됐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알고 있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시작과 끝이다. 그러한 선거 관리를 민주당 일색인 호남지역 출신 공무원이 장악하고 좌파 정권의 최대 수혜 집단인 5.18 귀족이 장악한다면 그 선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십수년 전부터 선관위 공무원의 분위기가 이상하게 자유우파 시민에게는 쎄했다. 예전에는 안 그랬다. 여론조사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는 국민이 안 믿는 국민보다 더 많다. 정권 인수위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라도 선관위의 인적 구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보통의 그런 나라가 아니다. 세계 최고의 비밀 공작 국가인 북한과 그 북한의 남한내 거점인 호남이 있는 나라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이러한 면을 경시한다면 한국은 서서히 사회주의 국가로 이행되고 말 것이다. 북한과 중국과 호남의 삼각편대와 우리 자유우파 시민이 싸우는 것이 지금의 정확한 한국 실정인 것이다. 이상은 중앙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선관위의 인적 구성을 전수조사라고 촉구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배명수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좀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의 불편한 진실이죠. 서로 말하기가 약간 한국에서 특히 지역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서 말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영역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배명수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중앙선관위의 인적 구성에서 배 대표가 지적한 이런 문제들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뭔가 바로잡아야 되죠. 선거 관리란 게 굉장히 투명하고 정파적 편향성이 적어야 되는 바로 대표적인 업무고 중앙선관위는 그러한 정부 기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배명수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선관위의 인적 구성 출신 지역이나 소위 유공자 수혜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들은 반드시 살펴보고 지나친 편중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류건일 주필이 쓴 이준석 스캔들과 언론의 몰각성이란 제목의 칼럼입니다. 최근 류건일 주필이 첨예한 정치 사회적 현안과 관련해서 연세가 있으시지만 활발하게 지금 글을 쓰고 계신데, 이번 칼럼은 특히 한국 언론들이 되새겨봐야 될 그런 내용의 칼럼인 것 같습니다. 이번 류건일 칼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던 문제, 그러면서도 절대 가볍지 않은 문제가 뒤늦게야 슬슬 알려지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면 어떻게 이런 문제가 그토록 간과되고 있었나 하는 의아함이 든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논란, 그 증거 공개를 7억 원으로 무마하려 한 것, 그리고 그 증거들이 나왔는데도 그것이 올드 미디어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한 또 하나의 사건 등 작금의 스캔들 3종 세트가 그러하다. 이건 그걸 터뜨린 사람들이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사건이 아니다. 어느 날 그 방정 자료들이 그들 손에 툭 떨어져 알려지기 시작한 사건이다. 다시 말해 이건 메신저의 발명품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있어온 팩트다. 따라서 메신저의 정체성을 개입시켜 바라보기 전에 메신저가 누구냐와는 상관없이 바라봐야 할 그저 팩트일 뿐이다. 이 메신저, 이걸 보도하는 데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가세연을 지금 지칭하는 겁니다. 통화 녹취록의 객관성이 그것을 발설한 메신저의 주관성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인가? 그런데도 민주당, 국민의힘, 올드미디어들은 그 메신저가 터뜨린 것이면 설령 팩트라 하더라도 우리는 안 본 걸로 치겠다는 투다. 함구파의 함구 이유는 물론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 다르다. 민주당은 이준석의 역할 내부 분탕을 계속 살리고 싶어서, 국민의힘은 우리 당대표니까, 그리고 올드미디어들은 아마도 이준석 바른미래당과 궤를 같이 해와서 그래서 그가 망하면 우리도 곤란하게 된다고 생각해서일지 모른다. 그리고 그걸 발설한 메신저에 대한 그들의 비호감과 적대감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올드미디어들은 뒤늦게 마지못해 나온 민주당의 비판 성명도 깔아뭉겼다. 이쯤 되면 가히 중증 편집증이다. 이런 함구파에 어떻게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주관적으로 강하게 질타하면 함구파들은 너는 진보도 중도도 아닌 극우야 하는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반격해 들어올 것이다. 논점 이탈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이런 편리한 무기를 허락해 주지 않는 방법이 있다. 메신저에 대한 평가를 일단 선반 위에 올려놓고, 아니면 메신저에 대한 그들의 거부 반응을 그들 나름의 편집의 자유라 쳐두고, 그 대신 뉴미디어 유튜버들이 열심히 이 사건을 인용 보도해 올드미디어들이 도저히 이 터진 본물을 더는 외면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 집요하게 끌고 가는 것이다. 지금 류건일 주필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준석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사실은 제1야당, 더구나 지금 곧 집권야당 대표의 의혹이고, 그 의혹, 성상납 의혹이라든지 그걸 무마하기 위한 증거인멸 의혹 같은 게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의 신문, 방송 이런 소위 제도권 언론들이 철저하게 깔아뭉개했죠. 오히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하였을 때 그런 내용들은 다 외면하다가 최근 지금 강용석 변호사와 이준석 사이의 그 통화 내용, 그 녹취, 그 부분을 이준석이 공개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양상이 됐죠. 물론 강용석 변호사가 이준석 대표와 통화한 그 내용 그 자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강용석 변호사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와 별개로 이준석을 둘러싼 성상납 의혹, 그리고 증거인멸 의혹, 그 부분은 여전히 본질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지 않으면 이 뉴미디어인 유튜버들이 집요하게 보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류건일 주필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이 본물 특위를 무시하다가도 이게 온 세상 구석구석에 다 알려지면 올드미디어들도 더 함구하지 못할 임계점에 달할 것이다. 이게 함구파의 함구의 대가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골병되는 것인지를 알게 할 얄미운 묘책일 수도 있다. 어디 계속 함구들 해보시지. 누구 손해일지. 미디어로서, 정당으로서 이 팩트를 입에 올리지도 않으시겠다? 하하하. 난처해질 장본인은
팩트 앞에서 침묵하는 자들이지 그걸 외치는 광해의 소리가 아니다. 보도할 가치가 없어서 보도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그건 한국 정계의 제1야당, 이제는 여당의 당원도 아닌 당수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몰각한 말 따위도 안 되는 막걸리다. 야당 당수란 신익희, 조병옥, 김영삼, 김대중 같은 거물들이 앉았던 자리다. 이준석을 그런 자리에 견주는 건 망발 중 망발이지만 그래도 일국의 여당 대표란 타이틀이 예사로운 건 아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뭐 성상납? 그걸 무마하려 돈 7억을 제한? 그 방정이 이미 드러나는데도 올드 미디어들이 그걸 보도조차 하지 않는다?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농담이시겠지. 설마. 지금 이 문장에 일국의 여당 대표란 타이틀이란 건 이제 현재는 이준석이 야당 대표지만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여당 대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야당 대표든 여당 대표든 지금 이준석의 저 성상납 의혹 그리고 뒤에 추가로 보도된 증거인멸 교사 의혹, 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거는 당연히 기사로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큰 기사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저 부분을 아예 모른 채 하고 그렇게 보내고 있다. 지금 유건일 주필은 그런 한국 언론의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니들이 신문이야? 니들이 방송이야? 니들이 뉴스통신사야? 니들이 인터넷 신문이야? 지금 이렇게 유건일 주필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저런 사실을 어떻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기들이 취재하지 않고 별로 기존 제도권 언론들로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유튜브 채널인 가세연이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걸 묵살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건일 주필 칼럼의 마지막 문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권은 교체되었다. 그러나 교체할 건 너무나 많다. 오늘의 앙샹 레짐 구체제는 타락한 혁명과 그에 발맞춰주는 일부 사회 권력, 문화 권력이다. 그들의 연명하는 몸짓이 보기 재미난다. 아주 유건일 주필이 통렬하게 한국 언론을 지금 질타한 겁니다. 저도 언론에 오랫동안 몸담았고 물론 지금도 기본적으로 저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개체, 새로운 소통 수단을 통해서 언론 활동을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제가 유튜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한 언론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한국 언론이 최근 몇 년간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몇 차례 한국 언론이 계속 헛발질한 게 있지 않습니까? 5, 6년 전 그 말도 안 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변을 불러온 그 광기의 그 엉터리 보도부터 시작해서 4.15 총선 이후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그 사실 자체를 아예 보도하지 않고 묵살한 거. 그러니까 뭐 어느 쪽으로 단정을 하지 않더라도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이상한 점들은 당연히 보도하는 게 언론이죠. 그것도 하지 않았죠. 또 지난 국민의힘 당내 대표 선거 때 노골적으로 이준석을 밀어줘서 이준석이가 대표가 돼서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한국 언론의 헛발질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뭐랄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빨리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방향을 바로잡아 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